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국민의힘 끝내 감사원의 조사 의뢰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 내용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정신, 기본소득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당이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배진규 정의당 원내대표와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5당 소속 의원 14명 전원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입니다. 반면 추경호 원내 수석부 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2명 전원 및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의 부동산 취득 경위와 그 과정에서 비밀 누설, 미공개 정보 활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던 석 달 전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보여주기식 조사 의뢰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추경호 수석 부대표는 감사원법에 직무감찰 대상으로 국회를 배제한 것은 삼권 분립 존중 차원이지만 자발적으로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시비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LH 사태가 터지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 의뢰를 검토할 때 감사원의 국회의원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은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상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 24조에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감사원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조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 차원에서 공식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는 권익위도 자체 조사 인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어서 중립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며 국회 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권분립 원칙이 헌법상 예외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사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히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도 의원 조사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상태라 국민의힘이 요청한 의원 부동산 거래를 검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색한 처지가 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법을 원포인트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여당만 합의하면 될 것 같은데 여당이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YTN에 출연해 원포인트로 감사원법 24조를 빨리 개정하자는 게 당 입장이라며 여당이 동의해 주신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에 반대해 조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비판이 커지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권익위에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현행법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권익위원회라도 조사를 의뢰하는 게 맞다며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사명감이 높은 권익위 공무원을 믿고 맡겨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9일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감사원 민원실로 들어서는 전주의 원내대변인과 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률신문 논설위원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경남대 법학 박사 출신입니다. 지난 3월만 해도 감사원은 삼권분립의 원칙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는 법학 박사고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고 감사원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판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입니다. 감사원법에도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진짜 법을 아시는 거 맞습니까? 국민이 정말 졸로 보이십니까? 정말
꾸렁질하시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잔치가 된 이회영 기념관 개소식이라는 제목의 뉴스프리존 기사 내용입니다. 9일 남산 예장공원과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행사를 주최한 서울시도 우당 이회영 선생의 유족들도 아닌 윤석열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장공원 개장식 행사 자리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된 이후 이렇게 취재진이 많이 몰린 행사는 처음이라며 자주 행사에 윤석열을 모셔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취재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윤석열에게 쏠렸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지지자들까지 몰렸습니다. 빨간 우산을 쓰거나 혹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들은 행사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고 합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대하듯 경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 과정에서 취재진과 윤석열 지지자, 유튜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합니다. 소란이 커지자 윤석열이 직접 나서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쏠린 관심은 행사의 주인과 손님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윤석열이 한마디 행동 하나에는 취재진들과 유튜버, 지지자들까지 몰렸습니다. 반면 이회영 선생의 유가족인 이종찬, 이종걸 전 의원, 예장공원과 이회영 기념관을 만든 서울시는 취재 열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윤석열과 같이 있는 자리가 불편했던지 초대된 이들 가운데는 자리를 먼저 뜨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사 시작과 함께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석열은 행사 말미까지 남아 이회영 기념관을 둘러보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오래도록 기다리던 정치부 기자들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차차 알게 되지 않나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려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장 사퇴 후 윤석열의 첫 정치적 발언입니다. 당초 자신이 주도한 행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나 정견 발표가 없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행사 시작 전 이 자리에 초청받은 한 인사는 윤석열에게 이회영 선생 기념관이 다시 문을 여는 자리인 만큼 정견이나 입장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당부는 결국 무시됐습니다. 윤석열은 우당 이회영 선생을 이용해 보수적인 가치와 이미지를 챙기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만 이회영 선생의 유족과 행사를 준비한 서울시 등 주최자들은 몰려든 기자들과 윤석열의 지지자들로 본뜻과 거리가 먼 소란스러운 행사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들고 있는 우산에 적혀있는 문구들입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와 법치, 선택적 공정을 일삼은 정치검찰 윤석열, 선택적 상식을 일삼은 정치검찰 윤석열, 선택적 정의를 일삼은 정치검찰 윤석열이 감히 법치를 논하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얀센 예약 성공 자랑하고 재고떨이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9일자 조선일보 기사 부제목은 사진과 같이 이렇습니다. 재고떨이 아니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가 썼습니다. 배준용 기자는 미국이 제공한 얀센 코로나 백신 100만 명분 유효 기간이 대부분 6월 23일로 유효 기간이 거의 임박한 물량으로 8일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준용 기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원한 얀센 백신은 약 101만 명분이라며 이 중에 약 90만 명분이 오늘 10일부터 20일까지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접종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미국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재고떨이식으로 제공한 것을 우리 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과도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배준용 기자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효기간 내 백신을 접종하면 안전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안전성에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부제목의 재고떨이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여론이 기사를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SNS 일각에는 배준용 기자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얀센 백신이 재고떨이라는 평가를 전한 그가 지난 1일 정작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는 얀센 예약 성공이라며 질병관리청의 백신 1차 접종 예약 확인 안내 문자를 공유해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페이스북 이모티콘으로는 감사해요를 게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른바 재고떨이 논란에 의학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얀센 백신 유효기간인 23일 전에 접종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유효기간보다 일주일 빠른 16일에는 접종을 끝낼 방침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배준용 기자에게 9일 통화와 문자로 두 가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재고떨이식으로 제공한 것을 우리 정부가 외교적 성과로 과도하게 포장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는 일각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난 1일 SNS에 얀센 백신을 예약했다는 소식을 게시한 데 대한 재고떨이라면서 얀센을 맞았냐는 취지의 비판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배준영 기자는 9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조금 바쁘다, 시간이 될 때 답을 드리겠다고 했고, 10일 통화에서는 답을 드리지 않기로 했다,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은 오늘 맞았냐는 질문에는 이제 맞으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레기가 기레기 짓을 한 거라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 백신은 맞아야겠고 정부는 까야겠고, 배준용 기자님께서 또다시 언론 신뢰도가 바닥치는데 일조하셨습니다. 정말 꾸렁질 하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